영국의 수도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종 상품을 팔고 있다. 상품 이름은 탄소 배출권.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있는 것이다. 가격은 톤당 13유로. 우리 돈으로 17,000원 정도다. 전 세계 수백 개에 이르는 이런 회사들의 하루 거래량은 600에서 800억 원어치나 된다. 이산화탄소 소비가 많은 발전 회사들이 주 고객이다. Well, the market itself probably trades anywhere between 3 and 4 million tons on a daily basis, and that's largely driven by the power stations in the European Union who have a position on a daily basis they have to buy to cover for because they're burning a lot of coal. 2007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27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See this market jumping to around threefold or fourfold within the next 4 to 5 months, and following which it will jump even more significantly because we will get into the secondary market.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의 합의가 무형의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돈이 되는 곳엔 돈이 몰린다.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들도 잇따라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We are helping our clients in the trading of carbon, both carbon credits and European Union allowances under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here. Our equities business has also assisted to list companies on the stock exchange in London. We listed 2 businesses last year. One was the first carbon business to be listed on the LSE. We're also looking at developing a whole range of investment products for our consumer clients that have eco-friendly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so far we've raised about $1 billion US in those investment products. 돈을 내고 물을 사먹는 시대를 지나 공장을 돌리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전쟁. 그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2006년 3월) 안동시는 영국 네소스가 투자한 한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네소스가 100억 원을 투자해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 처리장의 메탄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메탄가스 감축분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이었다. 청정 CDM 사업이 잘 수행돼서 이 같은 시도는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처음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자원화해서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게 파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팔았을 때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3% 이익을 저희들 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NatSource continues to grow its funds under management. And as we grow, we would expect to devote more and more of those funds here to outstanding projects in this part of the world. 2007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모두 22개. 상당수가 외국의 자본을 투자받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분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내어주는 조건이다. 문제는 탄소 배출권 확보 경쟁이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외국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카본 펀드의 목적이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 활용이 되면은 이제 그 카본 펀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투자하고 연결된다든가 또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역할을 해줘야 그 본래의 목적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투자 수익을 노려가지고 어떤 그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전쟁. 이 말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세계 경제계의 높고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 전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탄소 배출권이란 무엇인가?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가 불러온 환경 재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이제 세계 공동의 책임이 됐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강력한 실행 장치로 교토 의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It'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my country and maybe constituency. Please don't kill me.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들이 일본 교토에 모인 것은 1997년 12월. 참가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1차 의무 감축 국가인 38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감축하는 교토 의정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2001년 기후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속력 있는 실행 방안을 도입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CDM, 즉 청정개발체제가 그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유럽 내 12,000여 개의 기업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될 1차 의무 감축 기간 동안에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할당받은 상태. 문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10,000톤을 할당받은 기업이 15,000톤을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5,000톤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제다. 또 1차 의무 감축국인 38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그곳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다른 곳으로 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청정개발체제, 즉 CDM 사업. 온실가스를 줄이면 줄이는 만큼 돈이 되는 CDM. 2008년부터 당장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고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1차 의무 감축 국가들에게 CDM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 전략 산업이다. 그런데 이 CDM과 탄소 배출권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을 불러왔다. 1차 의무 감축이 시작되는 2008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2008년부터는 이제 기존의 2.5배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 여기에 맞춰서 이제 2.5배 정도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의 배출권 시장 규모는 일단 상당히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EU 선진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남미에서 CDM 사업을 진행해 상당량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UN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유럽과 일본의 CDM 사업을 보면 영국이 112건, 네덜란드 102건, 스위스 30건, 스페인과 스웨덴이 각각 16건, 이탈리아 14건 등 모두 366건. 이들 국가가 CD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 인도, 중국 등 대부분 남미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The carbon market is recognis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become one of the biggest commodity markets globally. But I think a lot of us feel that the market is now at a bit of a tipping point. The current frameworks under the EU ETS and under the CDM expire in 2012. Investors in that sector are wondering what comes afterwards. And the discussion we've had over the last 2 days here wi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has really been, we need some urgent action now to establish that long-term policy direction. If that happens, then I'm convinced that there could be very, very significant investment flows into the carbon market, and the prediction that it will become the biggest commodity market in the world could be realized. EU 국가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탄소 배출권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런던 시내 버킹엄궁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는 데프라, 즉 환경식량부가 있고 이 안에 영국의 CDM 사업을 전담하는 기후변화사무소가 있다.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영국은 각 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한 상태. But what we've done within the EU is we've said that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use of credits, and that is set as a percentage of what we allocate to companies. And what we've done in the UK is we've said that we are going to ask you to reduce by, I think it's 8 million tonnes of carbon. 2/3 of that you can do through buying credits abroad, but 1/3 has to be done internally. So we thought that was a fair balance for companies. 국내외 CDM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환경식량부와 통상산업부가 함께 참여한 이곳에서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Well, it happens by ordinary through the Cabinet Office. I mean, our department leads on climate change, and it is an environment department. But we have a Cabinet Office that coordinates amongst departments, and we have a ministerial committee, a committee of the Cabinet that deals with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So that's how things are coordinated, maybe a little more collegiate. There have been thoughts about how we improve coordination across departments, and one of our minister's suggestions is that we might have an office for climate change, which would basically do an agreed basis for our analysis, because sometimes, in government we've got different figures and things, and so that there's an office that would have a shared science base, would also assist in the coordination, identify gaps where, because we are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we might be forgetting about a place where we could be doing something useful. So that's an office that's just been set up and been established and kind of trialled at the moment in the last month to see whether we are missing things and there are better ways of coordinating. 영국 기업 중 해외 CDM 사업의 대표 주자는 최근 한국 상륙에 성공한 네소스. KM 그린과 투자 계약을 맺고 HFC 울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네소스는 이 분야에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놓고 있다. Naturist is involved in several projects in Korea and will continue to be involved in the Korean market. Korea is an excellent host country for CDM, working with the Korean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We are very positive about our ability to successfully conclude business here.
이 회사의 다음 투자 목표는 시장 경제 도입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중국이다. 이 2006년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세미나. 세계은행과 ABN 암로 같은 금융권 대표와 세계 각국의 환경장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후변화에 맞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원이 부족한 나라, 늘 바다의 위협을 받는 나라 네덜란드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시장, 요컨대 탄소 시장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다. Here in the Netherlands, climate change is a big issue. This room is situated below sea level, and that's by no means unusual. We know that the sea level is rising. Some say it will rise more than a meter in the coming century. So for the Netherlands, working towards climate solutions is a major priority. 네덜란드 기업들의 CDM 사업을 지원하는 중심축은 네덜란드 최대 은행인 ABN 암로와 각국에 파견된 대사관. 아시아와 남미에 개설된 대사관 상무관실은 해당 국가의 CDM 사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환경에 대한 이번 워크숍에서 한 기후변화 2006년 9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주관한 세미나도 그런 활동 가운데 하나였다. We see climate change increasingly as the challenge of this century, and we need to take climate change and the problems very, very seriously. That's why we are very active in all these areas of climate change, and that's why we are encouraging contacts with other countries abroad, such as Korea. Korea and Netherlands have much in common. We are both highly urbanized, highly industrialized nations. We are high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and so we have much in common to work with. That's why we are delighted that we have this conference here in Korea, because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we can learn from each other's experiences.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 세미나에 앞서 9월 7일 인도네시아, 9월 11일 남아프리카, 12일 브라질에서도 이 같은 세미나를 열어 해당 국가의 CDM 관련 동향을 수집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 CDM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ABN 암로는 조성된 펀드를 이들 기업에 지원하는 일종의 양동작전이다. 현재 네덜란드가 진행하고 있는 CDM 사업은 102개. 세계 CDM 사업의 28%에 달한다. 그렇다면 왜 EU 선진국들은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CDM에 투자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환경 비용도 많아진다. 그러니 아시아와 남미 지역 개도국들은 탄소 배출권을 내주고서라도 선진국의 환경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EU 등 선진국 입장에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들 지역이 경제적이다. CDM 사업 비용이 저렴한 데다 배출권까지 덤으로 얻기 때문이다. Which means that they have an interest in finding good value projects to invest in through the Kyoto mechanisms. For the time being, at leas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of a project done in a developing country like China
and the cost of an allowance in Europe. So a European company that has an obligation to reduce its emissions can fulfill that obligation by investing in a project in China. And they can convert the reductions in emissions from China into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in Europe. (21세기) 최대 수익원이라는 탄소 배출권. 선진국의 개도국 CDM 투자는 분명 개도국의 자본 유치와 기술 이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EU 기업들의 개도국 CDM 사업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Yeah, you know, the whole system is basically based on a mechanism in which the CRs are generated and the CRs are then traded. The CDM mechanism will in fact take off only when the registry becomes ready at Bonn and the registry starts functioning. So the system actually is one of exchange. That's the system. So yes, we believe that CDM is a very good route and is a fine mechanism which has the potential of being to the benefi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에너지 자원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의 승인을 받은 CDM 사업은 울산화학, 온산 아산화질소 방지 사업, 강원 풍력 등 모두 7개. 투자 파트너는 대부분 이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다.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를 생산하는 울산화학. 국내 최초로 UN의 승인을 받은 CDM 사업을 진행 중인 이 회사는 프레온 대체 물질인 HCFC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가스인 HFC, 즉 하이드로 플로우르 카본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일본의 이네오스와 울산화학이 CDM 사업을 위해 공동 설립한 후성은 이 사업으로 연간 14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뒤 2006년 이 배출권을 팔아 3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성공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금년도 초부터 배출권 발행을 최초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두 유럽과 일본의 그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한 금액이 총 한으로 4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300억 원어치가 이미 그 배출권이 저쪽으로 배달이 되고 상품이 배달이 되고 저희가 그 대금을 갖다가 수금을 했습니다. 프랑스계 로디아 폴리아마이드는 아산화질소 감축에 투자한다. 로디아가 투자한 울산 온산 공장은 세계 최대 아산화질소 배출 공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교토 의정서에 포함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 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모두 6종류. 같은 양의 가스를 줄여도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느냐에 따라 크레딧이 달라진다. 대기 오염도가 높은 아산화질소 1톤은 이산화탄소 310톤과 같은 분량으로 취급된다. 유럽계 기업들이 투자 대비 고수익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Yes, the investment in Onsan was roughly $12 million investment, and we obtained from it about 10 million tons of CO2 equivalent per year.
you know that the period to receive the credit certificates is 7 years. So basically we receive 7 times 10 million tons per year, a total of 70 million tons, which is a very high amount of certificates for a small amount of investment. 탄소 배출권 사전 판매에 들어간 로디아는 전체 감축량의 10%를 톤당 15유로에 판매했고 그 결과 주가가 30%나 폭등했다. 더 큰 문제는 탄소 시장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국제 투기 자본이 설치는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2006년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시위 현장. 최근 세계 탄소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세계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Het programma duurt een uur en we hebben 4 deskundigen hier die komen uitleggen wat er hier binnen gebeurt en waarom.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매년 20억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0억 달러를 쓰는 세계은행의 행보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세계은행이 3개국 정부와 62개 민간 기업을 대신해 운영하고 있는 9개 펀드와 시설의 펀드 가치는 약 19억 달러. 세계은행이 내건 명분 또한 그럴듯하다. One of the major roles of the World Bank and the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s not only to provide access to energy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to promote a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We do this by trying to have a constructive dialogue on energy sector reform and then to utilise grant resources through the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and to use the carbon market. We also w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by helping them with some of our risk guarantee mechanisms. So there's a wide range of activities within the bank to help this transition to the low carbon economy that we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그러나 세계은행이 내세운 명분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이미 팽배하다. 프로그램 CDM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지까지는 각 구체적인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만 갔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폴리시, 정책,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CDM으로 될 수 있게끔 문호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CER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CER이 공급이 과잉이 될 경우에 이 CER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앞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떨 것이냐는 것이 자연적인 앞으로의 CDM과 관련된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카본 펀드가 예를 들어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를 할 경우 잘못 할당을 한다든가 또 과잉이나 과소 할당을 했을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서 왜곡됐을 때 이런 것들이 또 펀드하고 잘못 연결이 돼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히 투자 가치만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탄소 시장에 뛰어든 펀드 회사들의 움직임이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국의 한 탄소 펀드 회사. 전 직원이 20여 명에 불과한 이 회사는 탄소 시장에 뛰어든 지 1년 만에 8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Last year we raised $130 million in the first carbon fund. This year we have successfully concluded the first closing of our second carbon fund,
at $830 million. The fund is still open and we're still taking in subscriptions, and we are confident that we will reach $1 billion before the end of the year. Now that $1 billion is going to be invested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ll over the world, with a very strong focus on the emerging markets of Asia. 펀드 회사들의 발빠른 행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국의 펀드 환경이다. 교토 의정서를 주도한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런던은 명실상부한 세계 탄소 시장의 중심. I mean, worldwide, the companies that are affected are in the hundreds by the whole scheme. In our area, in terms of trading, that's every company within the EU ETS that has a position. 이들은 해외 CDM 사업에 투자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구입해서 유럽 탄소 시장에 내놓는데 그 정보력이 놀라울 정도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세계 각국의 CDM 사업 정보 속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안동시 쓰레기 매립장 CDM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정보 수집에 공식, 비공식 루트가 모두 동원됐다는 말이다. Well, I think there are currently 22 CDM projects in Korea at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ranging from the recovery of landfill methane gas to the destruction of hydrofluorocarbons. And the total tonnage of CO2 that's to be expected to be reduced through those projects is about 100 million tons. In total, yeah, in the crediting period. And in terms of motor vehicles, that's the equivalent of about 23 million cars being taken from the road. This is the landfill gas capture and power generation project in Angdong in South Korea. That's a landfill site in South Korea which, by the process of natural digestion of organic matter, gives off a lot of methane. By covering over the landfill site itself and capturing the methane, you can either use that methane to power an electricity turbine and take electricity and put that onto the grid, or you can just burn the methane itself and reduce its global warming coefficient.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탄소 배출권 확보에 나선 유럽의 선진국들. 19세기 말 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유럽의 동진 정책이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동진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권 유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는가?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4년 기준 5억 9천만 톤으로 세계 9위.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율은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토 의정서에서 한국,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돼 있다. 문제는 2차 이행 시기인 2013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배출 증가율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교토 의정서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0% 감축할 경우 2020년에는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29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CDM 사업의 결과로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권이 해외로 빠져나갈지에 대한 통계마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 해외 자본의 유입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그 확실한 방향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룰과 그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그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그 시그널을 확실히 주어서 기업들과 그다음에 또 그 국내 투자기관들이 빨리 그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탄소 배출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CDM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Also, for some types of CDM projects like HFC-23 or N2O, and these types of CDM projects, the cost of them is very low and they have hug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otentials. But in the meantime, they have only little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at is why we levy about 65% of the HFC-23 CDM projects to be put into, to be used as tax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activities in China. 일본은 이 같은 탄소 전쟁을 기획한 주요 당사국으로 유럽 각국의 동진 정책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Up to now, actually, the domestic measures had some the challenges, but actually Japan has its utmost efforts to make its commitments by the 6% reduction from the 1990 level. And also at the same time, Japan is considering using the Kyoto mechanisms, the 1.6% among the 6% reduction target, mainly implementing the CDM project in abroad, especially in this Asia-Pacific region, and the joint implementation mechanism, the projects in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mainly in Ukraine and als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 these mechanisms, Kyoto mechanisms, are also very important components for the Japanese emission reduction efforts. But of course, domestically, Japan has made its utmost efforts to reduce its GHG emissions. 정부만이 아니다. 민간 기업들도 배출권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 도요타 자동차는 최근 한 설비 개선 업체에 공장 설비 개선을 맡겨 에너지는 10%, 이산화탄소는 20%나 줄였다.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설비 개선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매년 에너지 절감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또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상으로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상당량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 (2006년) 말 현재 일본의 기업들이 유엔 승인을 받아 해외에서 진행하는 CDM 사업은 모두 32건. 이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 분포돼 있다. 해외 CDM 사업을 주도하는 일본 기업은 동경전력과 같은 전력회사들과 마루베니, 미츠비시 같은 상사 기업들. 또 이 CDM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지구온난화 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해서 일본 업계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CDM 업계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본 업계들은 일단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동경전력이라든지 규슈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력 회사들이 상당히 CDM 부분에 상당히 활발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면 역시 그 상사 기업들이 일본의 성장을 주도해온 상사 기업들이 또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상사 기업들이 역시 CDM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본은 배출권 방어를 넘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CDM 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방침만 있고 가스 배출권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정부는 CDM 사업의 국가 승인을 위한 심의 기준에 기술 이전 효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ER의 불합리한 해외 유출을 막고 CDM 사업의 주요 기술이 우리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CDM 사업은 국내에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CDM 사업 성과분의 일정 부분을 환수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CDM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뚜렷한 입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그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 경제 및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불확실하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이 1톤이 이산화탄소 11,700톤과 같은 HFC, 이산화탄소 310톤과 같은 아산화질소 등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은 유럽과 일본 기업에 선점됐다. CDM 사업 및 새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CDM 사업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지만 돈이 되는 사업,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은 의무 감축 부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미 일본의 선진 기업들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지장을 받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 창출도 어렵다. 이 정도가 되면 탄소 배출권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이며 국가 전략적인 이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미래 산업 동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이렇게 충고한다. I think Korea is in a very awkward position. Everybody knows it's a heavily industrialized country with a very promis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base to its future development, and therefore must play a part in the progressiv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t's a question of creating the right incentives for it to do it now rather than after 2012. My own view is that Korean business should take the lead here because they have to plan their businesses beyond 2012 and there will be constraints on their emissions eventually. Perhaps Korea having a target and then these credits disappear. Well, I mean, again, I think it's about market continuity, as I was saying, that there will be projects in the pipeline and any negotiation is going to have to respect that. And the current agreement is that Korea is a CDM country and will have credits from projects that are useful fo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and can start projects that have periods of 10 years. And as I said, I imagine that no matter what happens in the negotiations, we'll be looking quite carefully at maintaining that, that continuity. We can't undo investments that have been done under the previous framework.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최대의 승부처가 될 탄소 배출권. EU의 동진과 이웃나라 일본의 공격적인 전략 속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위기냐 기회냐?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